자,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산업안전지도사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강의하는 김쌤 김인호입니다. 자, 일단은 산업안전지도사 2차 관련해서 기출해설 특강입니다. 2022년도 기출해설이고요. 내용을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 문제. 자, 위험기계 기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에 따라 산업용 로봇에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5가지를 쓰시오. 첫 문제부터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단답형 문제. 이거 첫 출제죠. 요 내용은 이제 우리 고용노동부 고시에 해당하는 위험기계 기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에서도 별표 2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8번째 표시 내용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고시라고 하는 건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보건령이라든지 시행령이나 또 각종 규칙, 코샤 가이드 관련해서 보통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고시 파트에서 첫 출제이긴 합니다. 물론 로봇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한 분들도 있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각종 고시에 대한 내용 또 요게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그래서 이제 첫 문제부터 조금 어려워하지 않으셨나라고 싶어요. 특히 이제 이 위험기계 기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에 관련해서는 별표가 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연삭기 또는 연마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산업용 로봇, 그리고 혼합기 파쇄기, 식품가공기계, 컨베이어, 그리고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목재 가공기계, 인쇄기, 기압 조절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마 요런 유의 문제가 첫 출제이긴 하지만은 하나 더 낸다면 요거 아니면 컨베이어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산업용 로봇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총 5가지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모델 번호 및 제조 일련 번호, 제조 연 월까지 들어갑니다. 1 안 들어가요. 자, 두 번째는 중량이 들어가고요. 중량. 그죠? 그리고 중량이 안 들어가는 것들도 꽤 있죠. 그죠? 그리고 전기 및 또는 유공합 시스템에 대한 공급 사항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동 및 설치를 위한 인양 지점, 그리고 부하 능력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은 일단 다른 표기보다도 우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요 문구가 아예 그냥 고시에 그냥 박혀져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판을 준비해 가지고 보통 산업용 로봇에 붙이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명판에 KCS 마크도 보이네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컨베이어에 해당하는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잠깐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가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주소 및 상호 비슷하죠. 그리고 형식명 및 제조 번호가 여기에서는 1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조 연 월까지 이것도 같이 1번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없는 건 최대 적중 하중 및 또는 단위 시간단의 운반량 정도 되죠. 그죠? 요거는 아마 부하 능력과 조금 비슷해 보여요. 자, 그리고 자율안전 확인 표시 KCS 마크가 들어가야 된다. 요 5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로봇에서는 중량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동 및 설치를 위한 인양 지점이 들어가고요가 조금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이외에도 물론 연삭기, 다다익선으로 공부를 더 깊이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연삭기 혹은 연마기에 대한 내용도 곳곳 나오던데 이것도 공부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10가지가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이 있고 논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논술형에서 10가지 이상 문제를 다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특징적인 게 연삭기 또는 연마기 10가지 중에 탁상용 연마기 등 소형 연마기는 제외 가능. 어떤 게 5번부터 8번까지가 제외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이것도 한 6개 정도 되죠. 이것도 한번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제조자의 이름 및 주소 비슷하죠. 제조 연도 월이 빠졌네요. 그죠? 그리고 모델명 및 또는 형식 번호 비슷합니다. 제조 번호, 사용 가능한 연삭 숫돌의 최대 지수, 과거에 연삭 숫돌의 어떤 넘버링이라든지 이런 거를 문제 나온 적도 있었죠. 그리고 자율 안전 확인 표시 KCS 마크 마찬가지로 붙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로 하나를 저는 더 공부한다라고 치면은 오히려 요거보다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이 되는 기계 파트를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기술사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필기에서도 좀 다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 앞으로는 시험 문제에 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첫 번째, 형식 또는 모델명.
자율안전 확인이 대상이 되는 기계에 추가로 기재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규격 또는 등급, 제조자명, 제조 번호 및 제조 연월, 그리고 자율안전 확인 번호. 그러면 추가로 붙기 때문에 이미 있는 거에다가는 뭐 없는 것만 붙이면 되겠죠. 그죠? 이 5가지 정도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죠? 넘어갑니다. 자, 일단은 고용노동부 고시 출제 리스트를 좀 정리해 봤어요. 이제 고용노동부 출제 그 관련된 고시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이제 매해마다 이 고시에서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하면 참 안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최근 한 3, 4년, 3년 그 정도만 정리를 해놨는데 요거를 이제 기출 문제를 거의 한 뭐 10년치 이상을 분석을 하면 이거보다 훨씬 길어져요. 한 10몇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아주 오래된 거는 볼 필요 없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5가지만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제 2020 37호에 해당하는 위험기계 기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 22년도 1번 문제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게 방금 푼 문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2022 69호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요게 8번 논술형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3번 문제가 위험기계 기구 안전인증 고시 요게 2020년 6번 문제가 나왔고요. 그럼 선생님 21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시 문제 21년도에 안 나왔어요? 됐죠. 그리고 4번 문제 2022 제2021 22호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 대한 게 2019년도에 나왔습니다. 1번 문제 단답형이겠죠. 그리고 제2022 55에 해당하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 상태 평가 등에 대한 규정은 용어 정리용으로 한 번 정도는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내용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요 부분이 나왔었고,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왔던 것들 중에 이런 내용들 좀 위주로 좀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물론 한 번 나왔던 문제가 매번 나옵니까? 뭐 내년에도 또 나옵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이 산업안전 그 지도사 2차 시험의 그 특징상 단답형에 나왔던 문제가 논술용으로 나오기도 하고 논술용에 나왔던 문제가 또 단답형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요거에 대한 로봇에 대한 내용 표시 기준뿐만 아니라 컨베이어 혹은 연사기 또는 연마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안전 확인이 대상이 되는 기계 파트까지도 한번 추가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됐죠? 자, 넘어가서 2번 문제. 2번은 좀 쉽죠. 아변 가공 시 우리가 소성 가공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단조, 아변, 인발, 압출, 판금, 전조가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아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딱 지칭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단답형의 첫 출제이나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꽤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기계에 관련된 그 위험점 혹은 위험 요인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단답형이나 혹은 논술용으로 문제가 종종 나와요. 자,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협착 끼임, 절단 물림, 접선 물림, 회전 말림, 기계 설비의 위험점이죠. 정확히는 협착점, 끼임점, 절단점, 물림점, 접선 물림점, 회전 말림점 등이 있어요. 그죠? 요거에 대한 내용을 총 5가지만, 4가지만 기재를 하셔도 뭐 오답철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각각의 그 소송 가공에 따라서 협착점이냐, 끼임점이냐, 절단점이냐, 물림점이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요거는 아변에 대한 거를 지칭했기 때문에 가장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물림점, 물림이라고 표현해야 좀 정확하겠죠. 혹은 접선 물림도 혹은 회전 말림도 이렇게 3가지를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나머지 협착이나 끼임이나 절단을 넣어도 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협착 일어나니까. 그죠? 그래서 다만 요거는 조금 이렇게 명확하게 법규라든지 규칙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목요연하게 그냥 딱 4가지를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공부했던 필기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적으셔도 어느 정도는 맞춰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라면은 물림, 그죠? 그리고 접선 물림이나 회전 말림까지 적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맞음은 이제 중량물 낙하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롤러를 교체한다든지 혹은 이제 어떤 그 강철 봉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크레인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다 보면 그게 떨어져서 맞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맞음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음 노출, 지속적으로 소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방호 장치로 이제 귀마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음 노출도 위험 요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상 온도, 특히 열간 아변에서 빨갛게 쇠판이라든지 봉을 달궈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변을 하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제 방호복이 적절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혹은 장시간 노출되다면은 이상 온도 노출로 인해서 화상을 입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외에 유해 광선 노출, 그죠? 눈. 보안경을 껴야겠죠. 그리고 유해 가스 노출, 그죠? 그리고 열간 아변 같은 경우에 특히 그 금속류뿐만 아니라 이제 고무류라든지 플라스틱류라든지 이런 거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유해 가스가 발생이 되고, 그걸 이제 장시간 흡입을 했을 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도 보통 우리가 협착이라고 하면은 산업재해에서 1위 아닙니까? 보통 1년에 발생되는 산업재해에서 한 13% 정도가 협착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많은 것이 바로 넘어짐도 있어요. 넘어짐. 그래서 우리가 윤활유를 이제 뿌리게 되는데, 윤활유가 비산돼 가지고 그게 바닥에 이제 있다가 제때 청소를 하지 않는다든지 정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그걸 밟고 넘어져서 어디 부딪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재해 사고가 발생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전도라고 하죠. 자, 됐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좀 보자면은 비슷한 유형의 출제가 많음이라고 나왔는데, 2013년도 단답형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계 운동 형태에 따른 위험점 6가지를 쓰시오. 그죠? 요거는 이제 소성 가공 혹은 아변 가공으로 딱 지칭하는 게 아니라 기계 운동 형태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거 필기에서 뭐 주장창 공부했지 않습니까? 협착, 끼임, 절단, 물림, 접선 물림, 회전, 말림까지. 그죠? 그리고 2015년도에 조금 더 일찍 최근에 본 거죠. 2015년도에 논술련 6번 문제에 기계 설계 시 고려해야 되는 위험 요소 7가지를 쓰시오. 선생님 여기 6가지고 이건 7가지인데요. 아이고 뭐 하나 추가로 하면 되죠. 그러면 요거는 눌림 정도가 되겠죠. 눌림. 그죠? 그 내용을 토대로 이제 논술령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자, 특히 이제 논술령 같은 경우에는 논술령 말하기 전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호의 원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거, 차단 격리, 덮어 씌움, 적응, 뭐 교육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2차 우리 시험을 볼 때도 보통 1번부터 5번까지가 단답형이고 6번부터 9번까지가 이제 우리가 논술령 아닙니까? 근데 논술령을 쓴다라고 하는 게 뒷부분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이제 내용을 몰라서 논술이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논술이라는 내용 자체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서론은 그래, 아변 가공 시 위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런 서론 간단하게 들어가고, 본론에서 이런 내용들을 썼다라고 치면은 첫 번째 문제가 선생님 저는 본론에서 페이지가 안 나옵니다. 글자가 좀 길게를 못 쓰겠어요. 라고 한다면은 요 협착이 뭐다? 이게 왜 발생되고 어디에 발생되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호작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하나 쓰는 거예요. 협착이 뭐다, 끼임이 뭐다, 절단이 뭐다, 물림이 뭐다, 접선 물림이 뭐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공부를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 두 번째가 선생님 서론은 쉬워요. 근데 본론은 길게 쓰기가 힘들면 길게 쓰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됩니까? 결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결론은 결국은 미흡한 점 혹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짧게 쓰는 겁니다. 한 2줄에서 3줄 쓰시면 돼요. 자, 이런 문제, 기계 설계 시 고려해야 되는 위험 요소 7가지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결론은 이런 내용이 되겠죠. 기계는 많은 요소들이 결합되고 복합적으로 운동하여 작용한다. 이에 안전적인 측면에서 별도의 각각 요소는 안전하더라도 각 요소들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간섭으로 인해 위험 요소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인간공학적 배려의 미흡으로 작업자의 사고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 휴먼 오류 이런 거. 그래서 다양한 시각으로 위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요 정도가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그게 결론적으로 2015년 논술련 6번 문제의 결론 파트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공부를 하고 기본적인 이론 습득, 특히 법령이라든지 뭐 시행 규칙이라든지 뭐 안전관리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주구장창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토대로 느리기만 하면 돼, 느리기만.
그리고 결론을 이런 식으로 지으면 되는 거구나라고 계속 연습을 하되, 대부분 산업안전지도사의 2차 시험은 단답형으로 냈던 거를 논술용으로 내기도 합니다. 논술용으로 냈던 걸 반대로 여기 봐, 논술용으로 냈던 걸 단답형으로 내기도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엇갈려서 아, 내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써야지라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3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대한 규칙사항. 아, 이건 규칙이죠. 그죠? 기계설비 설치를 위하여 사업주가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기역부터 미음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단답형 첫 출제입니다. 규칙 24조죠. 4조. 어떤 규칙이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에 24조. 그리고 자, 발판과 벽의 사이는 기역 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몇 센치입니까? 15cm죠. 요 문제는 공부 좀 필기 공부를 조금 꼼꼼히 하신 분들이라면 몇 번씩 봤을 거예요. 그죠? 우리 실질적으로 모의고사 풀어봤을 것이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폭은 몇 센치 이상으로 해야 됩니까? 30cm죠.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몇 센치 이상 올라가도록 해야 됩니까? 60cm죠. 그죠? 그리고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몇 미터이나마다 계단 참을 설치해야 됩니까? 5m. 그리고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몇 도? 70몇 도?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의 통로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에 등받이 울을 설치할 것. 그죠?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내용적으로 이거를 처음 봤다 하는 분들은 필기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거지. 자, 발판과 벽의 사이는 제 발이 제가 강사 김인호가 제 발이 300이에요. 300. 제 발보다 큰 사람을 저도 몇 명 못 보기는 했는데 보통 우리가 사다리 이제 고정식 사다리든 어떤 사다리를 밟았을 때 좀 위험한 경우가 발끝을 거친다 그러죠. 벽이 이렇게 있으면 사다리가 보통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옆을 보여드려야 되나? 자, 사다리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근데 이 간격이 너무 좁으면 발끝으로 서야 되잖아, 발끝으로. 그죠? 그래서 발의 중간 정도는 와야 되는구나. 근데 웬만해선 300은 넘지 않겠지라고 해서 300의 중간이 오는 몇 센치? 15cm. 300mm니까 30cm라는 소리잖아. 발이. 그죠? 그리고 폭은 올라갈 때 폭이 너무 좁으면 이러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30cm. 김인호 강사 발이 300이라는데 그럼 같네. 300 결국은 센치니까 30cm. 그죠? 자, 그리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부터 이게 수영장도 그렇고 우리가 이 사다리를 놨을 때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오지 않게끔 하잖아요. 그럼 끝까지 올라가지 않고 혹은 내려올 때나 올라갈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올려서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요게 뭐다? 지점부터 60cm입니다. 자, 그리고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 자, 계단참 모르는 분들 없겠죠? 계단참. 보통 계단을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곳.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 곳이 있다. 여기다 이제 고정식 계단을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계단이 있으면은 중간에 이런 식으로 쉬어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단 참. 그죠? 그게 몇 미터? 5m. 그리고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건 아까 설명드렸고 고정식은 90도예요. 고정식은 90도 이하. 90도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는 바닥으로부터 2.5m, 여기서부터 2.5m 정도 올라간데 등받이 울이 뭡니까? 사다리 옆에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혹여라도 이렇게 막 놓쳐가지고 딱 떨어졌을 때 등으로 딱 기댈 수 있게 등받이 등받이 가드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하라는 소리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다만 요거에서 24조가 사다리 통로 등에 대한 구조라면은 요번에 23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23조는 가설 통로의 구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건설 현장 뭐 이런 데서 이제 이 가설 통로를 많이 쓰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자면은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여기도 있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그죠? 그리고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 통로로서 든든한 손잡이를 설치할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30도가 아니한 거는 뭐다? 2m 미만. 그리고 튼튼한 손잡이. 그죠? 그리고 3번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비계 들어보셨나? 비계? 요즘 그 약간 노가다 말로 그 아시바 기억나요? 아시바. 여기 보면은 통로가 이런 식으로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죠? 그죠? 약간 구멍이 솟아 있지. 응? 그래서 이제 신발 신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툭툭 걸린단 말이에요.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서리가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더라도 절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죠. 표면이. 그죠? 그리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그리고 5번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라. 좀 러프하네요. 그죠? 그리고 건설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가 결국은 그 아시바예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요건 뭐다? 가설 통로에 대한 구조예요. 자, 됐죠? 자, 요거 둘 다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4번. 공장 자동화 추진 시 안전을 위한 방호 대책 중 5가지를 쓰시오. 단답형이고 2014년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그 공장 자동화라고 하면 보통 이제 로봇이나 컨베이어 관련된 문제들도 나오지만 이런 공장 자동화 자체적인 내용을 문제를 내기도 참 좋아요. 근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한 답변을 뭐로 써야 됩니까? 이거 약간 안전관리론 쪽에 해당하는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 밑에 있는 풀프루트라든지 댐프프루트라든지 이런 문제를 쓰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써서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써도 답이 돼. 근데 이거를 5가지를 쓰래잖아. 약간 늘려서 쓰면 돼요. 되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방책 등의 설치 및 경보 발생 시스템 하나 그냥 끊어도 돼. 두 번째 출입 인원 제한을 2번으로 둬도 된다는 소리예요. 자, 세 번째 점검의 원활함 및 장치 윤희라. 이것도 또 나눠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고장 방지, 점검 정비 청소 급유 매뉴얼. 자, 4번 이상시 작업 기준의 확립 및 지휘 계통 확립. 그리고 기술 교육 및 라인 스탑의 습관화. 그리고 6번 장치별 각각의 제어 장치 설치. 자, 요게 선생님 저는 필기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공부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이게 쪼개서 제가 일부러 글을 이렇게 써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필기 공부하면서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요거 나왔을 거야. 요거 안전대책, 기계에 대한 안전대책, 환경에 대한 안전대책, 그리고 인간에 대한 안전대책. 그러면 기계에 대한 안전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방책 설치, 뭐 이런 거. 경보 발생 시스템. 이 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아닙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안전정책은 뭐예요? 좁은 곳에 공장 자동화를 설치하지 않는다. 너무 좁은 곳에 막 밀접해서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혹은 이제 청결을 유지한다. 뭐 이런 거나 혹은 출입 인원을 제한한다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겠죠. 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그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안전대책은 교육으로 생각하면 돼. 교육, 라인 스탑의 습관화라든지 기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요 파트입니다. 요 파트로 공부했지. 요걸 쪼개서 그냥 풀어서 쓴 것 뿐이에요. 5가지를. 선생님은 5가지가 아니라 10가지도 쓰겠는데 상관없어. 그렇게 해도 아마 정답 처리가 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법규 이외의 내용들은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약간 보너스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보자면은 그 이외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이제 풀프루프, 댐퍼 프루프, 페일 세이프. 요번에 이제 요 문제에는 페일 소프트는 연관성이 조금 없을 것 같긴 하는데 어찌됐건 요 용어는 다 아실 거예요. 풀프루트 뭡니까? 풀프루트. 바보도 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그 잘못된 입력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뭐 세탁기가 있는데 세탁기가 한참 작동하고 탈수 중에 아이 하고 탁 열면 어떻게 돼? 세탁기 갑자기 멈춰버리죠. 이런 장치, 안전장치 그걸 풀프루트라 그래요. 풀이 뭐예요? 바보잖아. 바보 입력. 바보가 누군가 야 그거 왜 열었어?
풀프루트, 그죠? 그리고 템포 프루트 같은 경우에는 템포는 이 약간 과격한 승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루트의 어떤 조작이 아니라 뭔가 억지로 뭔가를 하게 되면은 억지로 하지 못하게끔 딱 막는 거거든. 세탁기 아까 예를 들었으니까 세탁기가 요즘 세탁기는 작동 중에는 아예 안 열려. 자, 세탁기 문. 옛날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작동 중에 열면은 팡 꺼졌단 말이야. 그게 풀프루트고, 아예 안 열리게, 뭐 이렇게 약간 강제적인 어떤 그 누군가 막 승질 급한 사람이 아예 모르겠어 하고 확 하면 아예 안 열리게끔 하는 거 있죠. 뭔가 작동 중에는. 그게 템퍼 프루트고, 그죠? 그리고 페이 세이프합니까? 세이프, 페이 실패, 그죠? 페이 세이프는 뭐예요? 뭔가가 실수가 났고 뭔가가 잘못됐을 때 안전하게 뭐가 탁 멈춰지는 거, 엘리베이터가 탁 멈춘다든지 고정이 되게 떨어지지 않게, 혹은 난로 같은 거 있죠. 난로가 전기 난로 같은 거 이제 넘어지게 되면은 전기 난로가 자동으로 꺼지게끔 하는 거. 그게 페이 세이프죠. 그죠? 그리고 페이 소프트가 부드럽잖아. 그죠? 그래서 뭔가가 고장이 났을 때 대박 고장 나지 않고 뭐 작동은 되게끔, 그게 페이 소프트예요. 그래서 페이 소프트는 이 내용에 들어가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넣으시면 되지. 그죠? 그리고 어디 봅시다. 요것도 논술령 때문에 제가 준비해 드리긴 했는데, 2014년도 논술령 9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공장 자동화 설비가 안전 측면에서 미치는 문제점과 방호 대책에 대해서 기재하시오. 어이, 똑같네 뭐, 그죠? 그리고 2017년에 논술령 9번 공장 자동화가 기계 설비의 PLC 뭐였더라? PLC 메이블인가? 그 뭐죠? 로직 컨트롤러 같은데, 아우 영어 싫어. 자, 어찌됐건 요 내용은 아예 좀 비슷하진 않지만 공장 자동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내해 드리려고 가져왔고, 2014년도 논술령 9번 문제가 굉장히 비슷하죠. 그럼 다른 말로 논술령에 나왔던 문제가 단답형에 나오기도 하는구나. 단답형에 나오는 문제가 논술령에 나오기도 하는구나. 왜?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공장 자동화 설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결론 부분도 이런 부분이 되게 되겠죠. 쭉 여기 봅니까? 공장 자동화 설비가 안전 측면에서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시고 뭐 방호 대책에 대해서 기재하시고 쓰면 되지. 그리고 서론에 대한 쓰고 본론 길게 쓰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 뭐라 그래요?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안전 대책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기계에 대한,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인간에 대한, 뭐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도 있고, 혹은 방책 등 설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원인이 뭐고, 그로 인해서 그거를 방호 대책은 이런 식으로 세워야 되고,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쓰라 그랬어요? 개선점, 혹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거를 2줄에서 3줄만 쓰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써봅니다. 높아지는 공장 자동화율에 비해. 그죠? 요즘 이제 자동화 공장 굉장히 많이 설립하고 있잖아요. 그죠? 안전대책 수준은 미흡한 상태로, 부족한 상태로 돌발 사태 발생 시 재해 강도가 높기에 자동화 설비에 대한 안전대책 적용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결론이 깔끔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단답형을 준비할 때도 요런 문제 정도는 논술령에도 나올 수 있겠구나. 기존 기출 문제를 봤을 때 요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조금 효율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5번. 자, 봅니다. 기구, 설비를 설계할 때 사용하는 SN 곡선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요번 시험 문제에서 제일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SN 공석, 자, 봅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로축, 또 가로축에 대한 내용을 뭐라고 하는지는 알고 있느냐. 여기에 보면 재료가 반복적인 응력을 받아 파괴되기까지의 반복 횟수다. 요거 안 쓰고 그냥 반복 횟수 뭐 이렇게 써도 답안 체크가 됐을까 모르겠네. 어찌됐건 우리가 어떤 재료, 금속성 재료라든지 비금속성 재료를 반복적인 응력을 받아서 파괴되기까지의 반복 횟수를 가로축이고요. 그죠? 10의 3승, 4승, 5승, 6승, 7승 이렇게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재료에 가해지는 응력 진폭이 되겠죠. 만약에 이 문제를 내가 5번 왜 틀렸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응력만 썼을 거야. 진폭 안 쓰고.
응력 진포까지 써야 됩니다. 요거는 조금 틀린 분도 있었을라나? 이거는 좀 실수지, 실수. 그죠? 응력이 아니라 응력진포까지 쓰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은 금속성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오다가 일정 강도 이하에서는 이렇게 평행이 되는 게 있어. 요 구간을 뭐라 그러느냐? 세로축의 값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뭡니까? 피로 한도라고도 부르고 내구 한도라고도 부르죠. 이러면 선생님 헷갈립니다. 두 가지면 그럼 이거 생각하지 말고 피로 한도만 생각합시다. 피로 한도. 피로 한도. 그죠? 이거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이제? 자, 근데 요 문제가 2020년에도 나왔대. 자, 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2020년 단답형 5번이에요. 다음 각각의 현상에 대한 용어를 기재하시오. 그죠? 1번 하중이 1회 작용하여서는 부품이 파단되지는 않았지만 뭐 부품이 아니라 뭐 다른 표현을 써도 되죠. 재료가 파단되지는 않았지만 그 하중이 반복하여 작용함에 따라 그죠? 균열이 발생하고 성장하여 부품이 파단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뭐예요? 여기 있잖아. 피로 파괴죠. 피로 파괴. 무슨 소리인지 몰라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쉬운 거니까. 그죠? 피로 파괴. 그죠? 2번은 나중에 이제 2020년 하면서 설명드리고. 자, 어찌됐건, 내용적으로 봤을 때 5문제를 풀어봤는데, 일단은 단답형 문제예요. 첫 번째, 법규 관련된 문제가 2문제가 나왔죠. 산업용 로봇. 이게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다리식 통로. 이거는 문제는 쉬웠는데, 필기 공부하고 나서 내가 2주 쉬었더니 다 까먹었다 하는 분들은 다시 공부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기계안전기술론에서 2문제가 나왔죠. 아변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두 번째, 피로. SN 곡선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산업안전 일반에서 한 문제가 나왔는데 공장 자동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파트 정도 요번에는 나왔다. 전체적인 평 자체는 단답형에서는 아마도 이 산업용 로봇 1번 문제죠. 요거 말고는 못 풀 만한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잠깐 끊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논술형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